국대 안암병원 방사선사 이기남입니다. 네, 이번에 우리나라의 네 번째 밸브 나비터 밸브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단 밸브 시스템을 좀 보시면 이제 인트라애뉴러 밸브고 이제 인트라애뉴러 밸브지만 그래도 헤모다이나믹이 좀 좋다. EOA가 좀 크다. 그다음에 로우 프레셔 그레디언트 밸브다라고 이제 특징을 잘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리캡처가 가능하고 이제 페리페랄 베스를 5mm 이상에서부터 이제 타비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그 에볼루트 밸브와 거의 비슷한 이제 디플로이먼트 이제 바툼업 시스템으로 이제 뎁스를 맞추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셀프 익스펜딩이고 리캡처 가능하고 이제 리트리블까지 가능한 밸브가 되겠습니다. 디자인 특징 보시면 이제 라지 셀로서 이제 코로나리 이제 리액세스가 좀 이제 편하게 만들게 됐고 이제 보바인 페리카디엄 아치를 사용하고 나비실 커플을 이용해서 이제 PVL 줄이는 걸로 이제 특징을 밸브를 만들었고요. 이제 중요한 특징이 이제 넌 테이퍼드 밸브 스트로드로서 이제 원통형 밸브로 이제 인플로우 다이아메터랑 아웃플로우 다이아메터가 1대1로 만들어서 그 헤모다이나믹이 좋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이제 하면은 이제 리플렛을 따로따로 이제 세 개를 따로따로 이제 좀 크게 만들어서 기존에 이제 발론 익스펜더블이 만들어졌던 이제 그 인트라 애뉴라와는 좀 다르게 이제 밸브 리플렛이 좀 더 커서 EOA를 좀 더 크게 만들었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이제 나비터에서 이제 가져온 데이터긴 하지만 다른 밸브와 이제 그 넌임페리어하다라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있고 라디알 포스를 좀 설명을 드리면 예전 거긴 하지만 이제 사피엔이 가장 강한 라디알 포스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볼루트 그 다음에 이제 어큐레인 네오로 이제 좀 약하다기보다는 그냥 칼슘이 좀 있으면 잘 안 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도식표로 보시면 이제 강력한 이제 라디알 포스를 가지고 있는 사피엔이 있고 그 다음은 이제 에볼루트 그 다음에 이제 큐레인네오랑 나비터 밸브는 이제 비슷하거나 이제 나비터가 살짝 강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 셀프 익스펜딩에서 에볼루트 밸브는 이제 스트롯이 굉장히 이제 다른 셀프 익스펜딩보다 많기 때문에 오프닝 폴스라던가 이제 벌어졌을 때 이제 라디알 폴스가 좀 더 강하고 그 다음에 스트롯이 비교적 적은 이 두 밸브는 그 상대적으로 이제 라디알 폴스가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비터 밸브의 사용은 이제 사이징을 할 때 페리메타를 기준으로 이제 사이징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페리메터가 70.9다라고 했을 땐 66에서 73에 들어오는 25mm 밸브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리딜라테이션은 이제 필수는 아니지만 이제 추천이 된다라고 이제 매뉴얼상이 이제 돼 있고 만약에 프리벌룬 사이즈가 이제 애뉴러스가 민 다이메터를 기준으로 하는데 18.7이 나왔으면 18mm나 아니면 17mm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만약에 이제 밸브를 임플란테이션 하고 나서 포스트 발론을 할 경우에는 사이징을 이제 에버리지 다이아메터로 맞춰서 21mm가 나왔으면 22나 21mm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해서 이제 오퍼레이터의 이제 선택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나비터 밸브가 이제 그 오벌 사이징이 이제 다른 그 밸브와 다르게 거의 이제 다른 그 셀프 익스펜딩 밸브는 이제 거의 20에서 25%까지 이제 하는데 나비터 밸브는 특이하게 이제 8%에서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밸브 사이징이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고 밸브의 이제 컨셉이 그 리플렛 월에 그냥 닿는 정도로만 이제 오벌 사이징이 되면 그 나머지는 이제 나비 커프가 그 PVL을 이제 커버하는 방식이라서 그런 컨셉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오버사이징이 8%만 돼도 임플란테이션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밸브 딜리버리 시스템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여기 앞에 이제 인터로게이터 시스는 에볼루트 밸브를 빗대어 봤을 때 이시스가 아니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네네 인터로게이트 시스가 앞에 있고 이 부분은 이제 하이드로필릭으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빌리티 레이어가 좀 이렇게 두꺼운 부분으로 만들어져 있고 플렉서블 시프트가 있어서 이 앞쪽은 이제 얇게 좀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이렇게 에올타 어센딩 에올타 부분에 갔을 때 이제 보통 셀프 익스펜딩 밸브는 그레이트 커버처 쪽에 붙어서 이제 디플로이를 하게 되는데 이 나비타 밸브는 이게 중간에 센트럴리제이션이 돼가지고 이제 밸브를 잘 맞출 수 있게 이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리페랄 베슬을 이제 기준으로 이제 5mm 이상에서 이제 스몰 밸브를 23, 25 밸브를 사용하게 되면 페리페럴 베슬 5mm에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라지 베슬은 이제 27mm, 29mm 밸브는 이제 5.5mm 이상에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밸브들과 비교해서도 이제 뭐가 이렇게 좋다, 뭐가 나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건 아니고 다 좀 비슷하게 이제 설계가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디플로이 시스템은 좀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보시면은 이제 페리페랄 셀프 익스펜딩 스텐트를 디플로이하는 시스템과 거의 좀 비슷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거기에 이제 디플로이 인디케이터가 있고 여기서 이제 이 마커가 이제 50%가 이제 디플로이가 되면 밸브가 이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밸브가 작동을 하게 되고 여기 이렇게 이게 회색이 되면 이제 80%가 디플로이 된 건데 거기서는 이제 락이 걸려서 디플로이를 더 이상 못 하게 되고 이 버튼을 눌러야지만 이제 또 이제 파이널 디플로이를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나비타의 특징을 좀 보시면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50%가 디플로이 됐을 때 밸브가 이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라피드 페이싱이 필요 없고 이제 조금 빨리 밸브가 작동을 해서 로 EF 환자에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다음에 코로나리 액세스도 밸브마다 이제 크기는 다 다르지만 14에서 21프렌치까지 이제 구멍이 이제 좀 커서 리액세스하기 좀 편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밸브인 밸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만약에 이제 사피엔을 먼저 넣었던 이제 환자분들은 이제 EOA 측면에서 이제 밸브를 이제 셀프 익스펜딩으로 넣는 거를 고려를 많이 하시게 되고 이제 셀프 익스펜딩을 이제 만약에 넣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 밸브는 이제 스트러시 오버랩이 되거나 이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밸론 익스펜더블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슈프라 애뉴라 밸브이면은 이제 리플렛 오버행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제 나비터는 굉장히 좀 인트라 애뉴러기 때문에 좀 장점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비타의 이제 임플란테이션입니다. 커습 오버랩에서 이제 타겟 뎁스 이제 3mm로 이제 맞춰서 이제 디플로이를 하게 되고 뎁스를 이제 맞추는 기준은 이렇게 셀이 이렇게 크게 하나가 있는데 그 반 셀이 이제 7mm가 되겠습니다. 7mm인데 타겟 뎁스가 3mm니까 여기에 이제 반 셀의 반 정도 이제 그것을 이제 타겟 뎁스를 맞춰서 임플란테이션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인디케이터가 있는데 이 인디케이터는 기준이 이제 5mm가 되겠습니다. 이 인디케이터보다 이 인디케이터가 5mm니까 그것보다 좀 더 셜로우하게 이제 뎁스를 맞춰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밸브를 이제 디플로이를 하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패럴렉스가 생기게 되죠. 앞뒤에 패럴렉스가 생기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코달 뷰를 줘서 이제 밸브를 이제 일자로 딱 맞춘 다음에
이 밸브 인디케이터를 이제 사용하면 되겠고, 이제 만약에 이제 NCC에서 밸브의 뎁스를 다 맞췄다라고 한다면 이제 LAO 크라니얼 뷰에서 레프트 이제 LCC 뎁스를 이제 잘 맞추고 이제 파이널 디플로이먼트를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나비터 밸브는 이제 인트라 애뉴러 밸브지만 이제 헤모다이나믹과 코로나리 리액세스 이제 로 PVL에 좀 강점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환자의 이제 상태에 맞춰서 밸브를 좀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좀 많은 경험이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발표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네, 노인석 선생님. 이기남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한 케이스만 했었는데요. 지금 다른 사피엔이라든지 특히나 에볼룻 밸브 같은 경우에는 퓨처 코로나이스 리액세스 때문에 커미션 얼라이먼트 테크닉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다시 리액세스 가능한지 이제 그런 프로시포트를 3시 방향으로 돌려서 가능한 리액세스 도와주게끔 하는데, 혹시 네비트도 그러한 어떠한 코로나 리액세스를 위한 어떠한 딜리버리를 넣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네. PPT를 다시 한번 좀 켜보겠습니다. 이제 결국에 나비터도 그런 이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영상이 좀 그래서 잘 보이진 않는데, 여기를 이렇게 이제 스트럿이 이제 보이는데 여기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어큐레인 네오랑 똑같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만약에 아래요 뷰에서는 이쪽이 이제 하나의 그 스트럿이 이제 있게 되고, 만약에 이제 그 3컷 뷰로 갔을 때는 양쪽으로 이제 스트럿이 보여서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맞추면 되는데, 이게 이 나비터 밸브는 이제 그 로테이션이 안 된다기보다는 디센딩으로 빼서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살짝 불편한 점이 있다라고 이제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에볼룻 밸브처럼 뭐 햄마커를 방향을 그렇게 인디케이션 삼는 그런 거는 아닌 거죠. 그런 게 있는 거죠. 여기도 이제 이 중간에 스트럿이 여기 하나, 두 개, 그러니까 스트럿이 결국에 총 3개인데 아래이오 뷰에서는 여기 왼쪽에 2개가 가야 되고, 이제 한쪽이 하나가 이제 오른쪽에 와야 되고, 어큐레인 네오시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커미션 얼라이먼트를 양쪽 뷰에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다면, 그러면 이제 뭐 볼론 익스펜더블은 이제 유니크한 밸브고, 이제 셀프들이 이렇게 에볼룻이랑 어큐레인 네오랑 네비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꼭 이런 케이스에서는 꼭 네비터를 써야 되지 않느냐라는 혹시 그런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로우 EF 환자에서 좀 장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점이랑 그 점이 가장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동규 선생님. 네, 선생님, 노진석 선생님 질문에 조금 보태면, 사실 노진석 선생님 질문은 프리로 어떻게 그거를 잘 조정을 해서 임플란테이션을 시작할 수 있느냐를 질문하신 것 같은데, 사실 나비터 같은 경우는 프리로 조정해서 임플란테이션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언시스팅이 50%, 80%까지 진행이 될 때까지 쭉 풀어주고, 언유니폼들을 보고 이기남 선생님 말처럼 LAO, RAO를 잘 돌려봐서 그게 맞지 않다면 다시 리캡처를 해서 다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 에볼룻 같은 경우도 처음에 저희가 그 햄마커를 잘 맞춰놨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풀고 나서 결국은 에볼룻을 걸고 있는 양쪽의 마커를 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게 얘는 3개의 마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평가할 때는 원언원, 원투로 비교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에볼룻이나 나비터처럼 언시스팅을 하기 전에 그
포스트를 프리로 맞출 수는 없습니다. 네, 또 질문할 네, 유수정 선생님.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저희도 한 케이스 했을 때 레디얼 폴스가 상대적으로 어쨌든 작다 보니까 그 프리벌룬을 추천한다고 하셨었는데 첫 케이스다 보니까 추천한다고 하니까 또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케이스였어요. 칼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 봐 제 생각에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뭐 이렇게 여러 케이스 하셨으면 거의 대부분 무조건 거의 하는지 프리벌룬을 하는지, 왜냐하면 가끔 그러니까 저희가 그 프리벌룬 할 때 칼슘 스코어가 높으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쇼다이미터 생각해가지고 맞춘다 하더라도 조금 보수적으로 좀 작게 하긴 하거든요. 어큐트 AR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큐트 AR 생겼는데 밸브를 빨리 준비해서 빨리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또 안 되니까 조금 겁난다고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프리벌룬을 거의 루틴하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병원이 사실 나비터에 제가 준비를 하긴 했는데 경험이 아직 없어가지고 인트로듀스만 준비를 해서 다른 병원이랑 다른 병원에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나비터 지금까지 10케이스 진행을 했고요. 나비터 진행하면서 전부 프리벌룬을 시행을 했고, 사실 셀프 익스텐더블 밸브의 가장 큰 장점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환자 아올타의 프레임이 맞게 된다는 장점이 있는데, 나비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그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았지만 2케이스가 디지털 팁이 전부 안 펴진 채로 시술을 끝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디지털 팁이 안 펴지고 나서 시술을 끝내놓고 뭐 사실 포스트 벌룬을 2번이나 했지만 안 펴졌기 때문에 그럼 시간이 지나서 플로를 한번 보자. 그래서 퇴원하기 전에 3일, 일주일 하고 열흘 동안 플로를 밟아봤는데 결국은 안 펴집니다.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라디알 폴스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벌룬으로 만약 지지를 안 하게 된다면 사실 벌룬을 안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팝업이나 안 펴지는 거나 뭐 이런 가장 강한 컴플리케이션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